62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진나라의 전국 통일과 이사의 소전 제작 연구소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재상 이사의 문자 통일을 위한 소전 제작 연구소. 주감 선생과 한돌자는 새벽 일찍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벗어놓은 투명 두루마기를 입으려고 하나 옷이 보이지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감 선생이 풍운신선과 문자신선을 불러 모셨습니다. 풍운신선이 투명 두루마기를 입혀주었습니다. 주감 선생, 풍운신선님, 오늘은 재상 이사의 소전 제작 연구소로 갑시다. 풍운신선, 예, 그럽시다. 고 하더니 순식간에 구름을 타고 하늘을 날아 여기가 이사의 소전 제작 연구소가 있는 아방궁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한돌자, 아방궁의 모습은 말로 형언하기도 어렵습니다. 규모가 웅장하고 으리으리하고 휘황찬란합니다. 온통 황금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옷과 빛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조각은 오묘하고 빼어났습니다. 진시황의 위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아방궁입니다. 주감 선생, 그 아방궁의 한편에 있는 지편전으로 갔습니다. 이곳이 꿈에도 그리던 진나라 재상 이사의 문자 통일을 위한 소전 제작 연구소입니다. 한돌자, 소전 제작 연구소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규모가 초등학교 교실 한 칸 정도일 줄로 예상했는데 우리나라 고척동 야구 돔구장처럼 거대하며 엄청나게 넓고 모인 학자들이 1000명도 더 넘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종이책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주까지 군데군데 무더기로 사람의 키높이로 쌓여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때는 아직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이 종이 대신에 주간의 글자를 쓰는 시대입니다. 주감 선생, 위에 책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낸 왼편이 대전이고 그 오른편이 소전이고 책이 해서 정자체의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에 납작한 대나무 쪽에 글자를 써서 가죽끈으로 엮어맨 주간이 책이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자 신선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돌자, 그렇구나. 종이는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 시대에 만들어졌으니 지금은 진나라가 천하통일을 이룬 시기이므로 종이를 볼 수가 없는 것이구나. 주감 선생, 목간이나 주간에 문자를 칼로 새기다가 붓을 발명하여 여러가지 물감으로 글씨를 써보았고 먹을 발명하여 붓에 묻혀 글씨를 썼습니다. 목간이나 주간이나 비단에 붓에 먹을 묻혀 글씨를 쓰다가 먼 훗날에 당나무로 종이를 만들어 값비싼 비단 대신 종이에 붓글씨를 쓰게 되었답니다. 한돌자, 지금 이사의 소전 제작 연구소에서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고 진초연제 한위조의 모든 제국에서 사용하던 문자 곧 대전을 주간에 기록하여 여기에 모아들인 것입니다. 3. 대전과 소전. 주감 선생, 후대 진나라 이전의 주나라와 춘추전국 시대에
문자를 후대에 대전이라고 하며 이사가 만든 전설을 소전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문자 신선 대전은 주나라 BC 770년부터 403년 367년에 재상 사주가 정리하였다고 하며 주문이라고도 하며 주로 쇠붙이나 돌에 새겼으므로 금성문이라고도 하고 종이나 소체에 새겼으므로 종정문이라고도 합니다. 헌돌자 이사가 왜 소전을 만들게 되었나요? 풍원신선 대전은 주나라부터 춘추시대와 전국시대까지 약 900여 년 동안의 오랜 역사에 걸쳐 쓰인 문자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중국 천하가 여러 제후국으로 갈라져 있었으므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에 따라 사투리 대전이 생겨났습니다. 따라서 한자의 모양과 뜻이 서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국과 대전이 서로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명을 받아 이사가 천하의 문자를 통일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감선생 그러면 이사와 진나라 학자들이 소전 제작 연구소에서 직접 소전을 새로 제작하였나요? 풍원신선 아니요. 소전 제작 연구소에서 진나라 학자들이 소전을 새로 만든 것이 전혀 아니랍니다. 여러 제국에서 이미 대전의 글자 모양을 변형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소전으로 만들어 써왔던 것입니다. 이사가 진시황의 제가를 받아 진나라 학자들의 소전 문자 모양을 중심으로 문자를 통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자 신선 춘추 전국시대에 지은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논어 등 사서 삼경이 다 주간에 대전으로 기록되어 고분에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풍원신선 대전은 처음에는 주로 목간이나 주간에 날카로운 칼날로 문자를 새겨서 책을 지었으므로 대전의 획 모양은 끝이 뾰족합니다. 문자 신선 주간에 칼날로 문자를 새기다가 붓과 먹이 발명되어 주간에 붓으로 먹글씨를 쓰게 되었습니다. 주간에 칼로 문자를 새기는 것보다 붓에 먹을 묻혀 글자를 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풍원신선 소전은 대전의 획을 간략하게 변화하고 그 끝이 무디고 둥근 것이 대전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새로 만든 소전을 쓴 주간 글자가 획의 끝 모양이 무디고 둥그니 붓에 먹을 묻혀 전설을 쓴 것이 분명합니다. 소전은 붓에 먹을 묻혀 문자를 썼다고 하는 과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주감선생과 한돌자는 날마다 진나라 재상 이사의 문자 통일을 위한 소전 제작 연구소를 찾아서 어깨 너머로 소전을 정리하여 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지라 어깨 너머로 소전을 다 배우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외우고 또 외우면서 거듭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글자 수가 워낙 많은데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글자 저 글자를 살피다 보니 공부한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나 걱정이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 신선이 대전이나 소전을 다 잘 알겠느냐고 한돌자에게 물었습니다. 알듯 말듯하여 안타깝고 자신이 없다고 하였더니 그렇게 쉬우면 아무나 책을 쓸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빙글에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겨우 한 달쯤 지난 기분인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서안에 온 지 벌써 오늘이 딱 10년이라고 합니다. 문자 신선은 소전이나 대전을 더 연구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자, 세옹지마. 한돌자 세옹지마는 변방세 늙은이용 의지 말마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다 지나가 버린다는 뜻이지요. 문자 신선. 세옹지마는 회남자의 인간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 북쪽의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변방에 살던 이 노인을 세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세옹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쉬워하며 세옹에게 말했습니다.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그러나 노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일은 다 지나가리니 다음에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후원신선. 얼마 후 노인의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오랑캐의 뛰어난 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세옹에게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또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크게 다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세옹을 위로하였으나 세옹은 또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도리어 좋은 일이 될지 누가 알겠소? 문자 신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은 모두 전쟁터에 뽑혀나가서 오랑캐와 싸우다 많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옹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진 후 절름발이가 되었기 때문에 싸움에 나갈 수 없어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음. 나이의 뜻을 나타내는 한자어. 이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 2014년 2월 10일 아이디 자격증 따기님의 답변 내용에서 베껴온 글이며 답변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년 10세 전후의 나이입니다. 지학 15세, 공자가 15세 전후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는 데에서 유래합니다. 과년 16세, 여자가 혼기에 이른 나이가 16세라는 뜻입니다. 과를 8 더하기 8로 봅니다. 방년, 묘령 20세, 꽃다운 나이, 곧 20살을 전후한 여자의 나이라는 뜻입니다. 약관 20세, 남자는 20살에 관례를 치루어 성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립 30세, 공자가 30세에 자립했다고 한 데서 유래합니다. 브록 40세, 공자가 40세에 모든 것에 미혹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망호 41세, 41세가 되면 나이 5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지천명, 지명 50세, 공자가 나이 50에 천명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망육 51세가 되면 나이 6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이순, 육순 60세, 공자가 나이 60에 사례와 판단이 성숙하여 무슨 일이든지 들으면 잘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회각, 환각 61세로 자기가 태어난 해에 간지가 돌아온 해입니다. 화각 61세, 화자의 약자를 파자하면 10과 6과 1이 됩니다. 망칠 61세가 되면 나이 7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진각 62세, 회갑에서 한 해 더 나아간 생일이라는 뜻입니다. 고이 70세, 두보의 곡강시에 인생 70, 고래이, 사람이 태어나 70세까지 살기는 예로부터 드물었다는 뜻입니다. 종심 70세, 공자의
종심소욕, 불유부,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왕팔, 71세, 71세가 되면 나이 8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희수, 77세, 오래 살아 기쁘다는 뜻으로 기쁠 희자의 조서체가 77처럼 쓰는 데서 유래합니다. 산수, 80세, 우산산자에 8과 10이 들어있는 것으로 본 데서 유래합니다. 반수, 81세, 절반 반자를 파자하면 81이 된 데서 유래합니다. 망구, 81세, 81세가 되면 나이 9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미수, 88세, 쌀미를 파자하여 88로 본 데서 유래합니다. 졸수, 90세, 마칠조의 약자를 파자하면 90으로 본 것입니다. 망백, 91세, 91세가 되면 나이 10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백수, 99세, 100백에서 한의를 빼면 흰백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상수, 100세, 사람의 수명이 최상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63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화는 상하반사와 좌우반사한 기초한자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전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신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훈민한자 전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전문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훈민한자 전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